매일매일 수상한 매일 한밤 털어놓기 힘든 궁금증 음지의 기묘한 사연들이 도착하는 이곳은 수상한 매일 한밤. 저는 매일지기 선사패 김PD입니다. 안나님. 나의 동료가 되라. 구독해주세요. 허한나입니다. 자, 그리고 미남 프로파일러님,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자, 우리 입춘이에요. 봄 되면 뭔가 좀 새로운 기운도 샘솟고 잘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새해에 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냥 저 올해부터 그 생각을 그냥 놓기로 했어요. 뭐요? 맞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잖아요. 작년에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딱히 큰 기대하지 말고 어. 하다 보면 큰 게 되는 거죠. 어. 그게 좋아요. 연애는 하실 거예요? 연애 늘 하는 건데. 아니,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교수님은 뭐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지만 찬스가 오면 늘 하실 것 같아요. 야, 연애를 근데 찬스가 아직 안 온 거예요. 찬스가 아직 안 안 온 거예요. 거지. 제가 교수님을 한 5, 6년, 6년, 7년 만나? 그렇죠. 찬스가 한 번도 없었다고요? 찬스는 그렇죠. 아직 안 왔다. 아. 손흥민이 어. 늘 찬스 기다리지만 골을 못 넣을 때가 있잖아요. 어. 지금 골대 앞에 지금 서성이고 있는데 그렇죠. 공을 안 주고 그렇지. 있어요. 저기서 네. 미드필더에서. 왜 아무도 공을 안 치는 거야? 왜냐면 저기선 따로 축구를 하고 있거든. 네. 네. 오늘 사연은 크라임을 방불케 하는 일상 속의 사연들. 진짜 험난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 30대 워킹맘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큰 걱정거리가 생겨서 메일을 보냅니다. 저희 아파트는 2,000세대가 넘는 신축 주상복합 단지인데요. 주상복합 아파트의 특성상 상가 위쪽으로는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오피스텔에 성범죄자가 전입신고했다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 우편물이 도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 강간으로 10년을 복역하고 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받은 미성년자 강간범이었습니다. 성범죄자가 근처에 사는 것만으로 무섭지만 더 화가 나는 건 저희 동네는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길만 건너면 초등학교, 여중, 여고 등 5개가 넘는 학교가 있고 초등학교에만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학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미성년자를 강간한 극악무도한 성범죄자가 초등학교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오피스텔로 이사가 올 수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고 있습니다. 저 성범죄자가 저희 아파트 이사 왔다는데 관리실도 알고 계셨나요? 변물 받기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후에 집주인한테 알렸지만 집주인도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그 사람 내보낼 방법 없어요? 저희도 노력하고는 있는데 LH에서 지원받은 계약이라 강제로 퇴거시키긴 어렵다는 답변이 왔어요. 이 사람은 LH 저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오피스텔을 지원받아 입주한 거라 집주인은 위약금을 물며 내보낼 형편이 못 되고 LH도 계약을 변경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초수급 대상자 자격으로 LH에서 지원받아 오피스텔에 입주했다는데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미성년자 강간범의 거주지를 구해주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며칠간의 대응으로 관리실에서 성범죄자 조회 방법을 승강기 내 알림판에 공지하고 밤낮으로 단지 순찰을 추가하시는 중이고 아파트 동대표님들이 근처 지구대에 찾아가서 해당 사실을 알려서 학생들 학교 시간과 학원과 하원 시간에 추가 순찰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 놈 하나 때문에 왜 가뜩이나 바쁘신 분들의 인력을 낭비하고 근처에 거주민 모두가 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본인 정보가 공개되고 얼굴이 알려질 텐데 조금이라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는 게 사람 심리 아닌가 싶은데 왜 아이들이 넘쳐나고 북적대는 이곳으로 온 건지 목적이 있는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오늘도 입주민 톡방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민 신고를 통해 민원 릴레이를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도 상황 설명 후 최대한 조심시키고 있는데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놈을 정령 이사시킬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는지 배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언론사에 제보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도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게 범죄자들이 나와서 일을 못 구하게 되면 저소득이 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도 저소득층의 지원금 그 받는 거를 받아요? 네, 그렇죠. 원래 이제 헌법적으로 모든 국민들은 동등한 지위를 그렇죠. 갖기 예. 때문에 차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기초수급이나 이런 것을 받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안이 올라가서 이걸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건 없고 우리나라의 뭐 성범죄자 알림이 제도가 너무 형식적이라서 계약할 땐 모르고 입주한 사실을 주변에 있는 미성년자를 둔 부모한테만 통지가 가고 저는 카톡으로 와요. 네, 저한테는. 네. 예를 들면 그 오피스텔에 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여성은 모르는 거예요. 그 여성한테는 문자가 안 가요? 네, 왜냐면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몰라요.
아니 성범죄자면은 마찬가지로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쫓아내는 폭이 되는 거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뭐 이런 법의 논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크라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형량을 보면은 10년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미성년자 강간에서 10년이면 꽤 심각한 그렇죠. 범행을 저질렀다. 미성자 이거는 보통 한둘은 아니죠. 그 전자발찌 15년도 꽤 네. 길기 때문에 그렇죠. 한둘은 분명히 아니죠. 연쇄 미성자 강간범이죠.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이제 네. 퇴거시켜야 된다는데 법적으로 퇴거시킬 방법이 없어. 제시카법이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계속 이런 일은 벌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주상복합 오피스텔에 와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네. 주택가 같은데 조금 문제가 되다 말고 이렇게 되거든요. 같은 건물이 아니니까? 같은 건물도 아니고 거기에 미성년자가 없으니까 근데 말씀하신 제시카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제시카법은 거주지 주변에 아동청소년 시설이 있는 곳에는 거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이에요. 너무 좋다. 왜냐면 지금 여기 학교가 5개에다가 초등학생 2,000명이 다니고 있는데 너무 밀접하게. 근데 그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성범죄자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학교들이 너무 따닥따닥 다 붙어 있고, 있으니까. 예. 네. 그리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도 거기에다가 그 지자체에서 빨리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버려요. 못 오게 아예. 그럼 주민들이 요구를 해요. 성범죄자는 다 시골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에 있는 노인분들은 아이고. 무슨 죄가 되냐? 이런 논란이 막 맞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각장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막 그게 보이는 곳이면은 같은 시간에 이렇게 보면서 범행을 저지를 타겟을 금방 또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법적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박병화의 예는 그거예요. 네. 그 조두순 사건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냥 부모들이 계속해서 시위하고 막 계속 그러니까 등살에 못 이겨서 네. 딴 데로 이사 가는 그 예가 있다는 것밖에 말씀 못 드려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역 민으로서는 네.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럼 그 네. 사람들이 이사 가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할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 저도 이제 그럼요. 점차 느끼고 있거든요. 음. 당면한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에 해결할 이 어려움. 네. 자, 두 번째 메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크라임을 챙겨 듣는 주부 애청자인데요. 며칠 전 청청병력 같은 소식에 놀라 온갖 걱정이 멍해집니다. 경찰서에서 아들 앞으로 우편물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저의 중학생 아들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사기를 친 겁니다. 그냥 돈이 필요해서 그랬어. 먹는데 썼어. 친구들이랑 같이 한 거야? 아니 혼자. 들어보니까 인터넷으로 사기 수법을 알게 됐고 오픈 채팅방에서 계정을 3만 원에 산 뒤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나만의 카드, 체크카드처럼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로 돈을 송금받고 잠적하였다고 합니다. 2개월 정도 했는데 횟수는 10번은 넘는데 20번은 안 될 거야. 그렇게 얼마를 한 건데? 한 번 할 때마다 적게는 10,000원에서 20만 원 사이. 총 금액은 모르겠어. 당장 피해받은 모든 분들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드리고 100번 사과드리고 싶으나 아들이 중고거래 사이트 계정을 삭제한 상태라 연락처 및 사기 금액 등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 인천, 대구 세 곳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주소지로 이관하였다고 합니다. 주소지 경찰서 담당자분과 통화하니 다른 경찰서에서 온 것들 모두 모아서 조사를 할 테니까 그때 나오세요. 사기로 신고한 분들이 계속 늘어날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여쭙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요. 저와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라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에게 사랑도 많이 주었고 아이들 앞에서 싸워본 적도 없어요. 아무리 사춘기여도 지금껏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자랐는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일단 경찰 조사를 받으면 피해자분들께 피해 금액을 변상하고 아이의 반성문과 저의 탄원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 드려야 될지 고민이네요. 한 건이라면 달라는 대로 다 드리고 합의서를 제발 써달라고 애원할 텐데 아이가 저지른 건수가 많다 보니 그분들이 달라는 대로 합의금을 다 줄 수 있을지 또 얼마의 합의금을 원하실지 너무 걱정입니다. 물론 사기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그분들이 합의서를 써준다고 해도 처벌받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친 아이의 부모로서 피해금은 당연히 돌려드리고 100번 사죄를 드릴 생각이며 부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서를 부탁드릴 생각이에요. 이런 합의서가 처벌에 영향을 미칠죠. 저희 아이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너무나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사리 분별력이 정말 없다는 걸 이번 사건으로 뼈저리게 알았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내 자녀, 내 아이가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제발 부디 댁에 자녀분들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배성훈 프로파일러님의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집에서는 진짜 우리 집안은 뭐 어떤 불화가 있는 집안도 아니고 애가 뭐 사고도 안 치고 살았는데 갑자기 불쑥 이런 사기 사건으로 경찰 연락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기 공화국이고 부모가 너무나도 도덕적이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이들이 처해 있는 사이버 환경과 관련된 거지 아이가 나빠서 부모 교육이 잘못돼서 이런 것하고는 사실은 독립적인 부분이에요. 네네네.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막 하이테크 펜 훔치고 아, 네. 친구들이 네. 그리고 막 문제집 훔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는 그 정도에서 끝났어요. 뭐 꿀밤 한 대 맞고 사과하고 사과하고. 물어주고 뭐 네.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건데 지금은 규모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접근성이 더 예. 좋아지니까. 자기는 모니터 네. 앞이죠. 근데 그것을 피해를 받는 사람은 전국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찾는 건 어렵지도 않아요. 이게 구속 사안도 아니에요. 너무 액수가 작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는 일정 정도 금액이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공정 비율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합의서라든가 탄원서 같은 걸 좀 이렇게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아무리 반의사불벌죄라 하더라도 어린애가 한 거니까 첨작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10분이 될지 피해자가 20분이 될지 모르지만 변호사를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제 애한테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이고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죠. 그럼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아이랑 같이 막 사지를 드리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은 무엇인가 아이한테 교훈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사과문이라든가 네. 안성문이라든가 이런 걸 쓰면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에 대한 걸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거는 아동심리 전문가라든가 네. 이런 사람한테 물어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거는 그 아이의 발달 상황과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무턱대고 넌 나랑 같이 가서 사과해야 돼 라고 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이런 걸 저질렀지만 끝까지 범죄자로 보면 안 돼요. 아이는. 걔가 천선할 수 있고 잘못을 뉘우쳐갖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아이기 때문에 그 희망은 버리지 마시라는 얘기.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도 10대 그렇죠. 남자애들이 맞아요. 반 예. 정도래잖아요. 예. 제작자의. 네. 가해자의 전체의 네. 범죄의 90%가 10대, 20대라요. 네. 그게 범죄인지 모르고 상대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어렸을 때부터 신경 써야 되는 시대가 오히려 도리어 온 게 아닌가. 자, 마지막 메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4살 여자 청취자인데요. 친한 친구의 회사 일과 관련하여서 메일을 보냅니다. 친구는 근로자 20명 미만의 작은 회사에서 경영관리 및 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자재팀에서 계약 진행에 물건을 잘못 납품한 실수가 있었고 상대 기관에서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공기관 납품이라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는 건이었습니다. 이에 회사 본부장님이 나서서 납품 실수를 바로잡았습니다. 잘못된 제품을 수거 후에 재납품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시공비를 물어주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부장은 회사 대표에게 해당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채 납품 오류를 혼자 해결하고 추가 발생 시공비 보상을 사비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경영관리 담당인 제 친구는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으며 본부장님이 사장님 몰래 일 처리하는 것을 함께 도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해결된 줄 알았던 납품 문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고되어 현재 심의 중이며 만약 잘 해결되지 않으면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일정 기간 취소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일 처리가 너무 비정상적이고 이해가 가지 않아서 친구에게 왜 그런 거야? 아니, 본부장님이 본인 선에서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해서 난 믿었지. 그 사장에게 지금이라도 보고해야 될 것 같아. 네가 빠져나갈 살 길 마련해 놔야지. 너 만약에 일 커져서 책임져야 할 상황 와도 괜찮아? 월급도 사장이 주는 건데 왜 본부장 말만 듣는 거야? 친구는 생각에 잠긴 듯 한동안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한참 후에 친구는 나도 이미 이 사건에 깊이 가담했다 생각되고 사장한테 말했다가 일이 더 커지게 될 수도 있잖아. 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또 그동안 사장의 히스테리나 질책을 본부장이 적극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본부장님 편에 서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영원히 비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본부장은 본인 회사도 아닌데 돈까지 들어가면서 왜 사장 몰래 일을 해결하는 걸까요? 친구가 이대로 행동의 변화 없이
본부장이 하는 일에 동조해도 되는 걸까요? 라고 우리 중소기업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네요. 근데 사실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중간 간부가 자기 선에서 하는 건 사실 비일비재해요. 네. 이게 특이한 게 아니에요. 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논리와 원칙과 규칙이 일단 있는데 그걸로 돌아가지 않고 그렇죠. 많은 전략 전술과 그렇죠. 정치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사람 일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또 이제 이게 인간의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봤을 때는 또 쉽지 않은 이 친구분의 선택도 맞아요. 또 공감이 가고요. 차라리 그냥 본부장님한테 붙을까 봐요.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이 항상 와요. 이게 그럼요. 어떤 조직에 있으면은 네. 라인을 결정해야 돼. 당연하죠. 어느 라인에 따라서 내가 날아갈 수도 있고 내가 안 좋을 음. 수도 있고 근데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이미 이분은 네.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선택권이 라인 타는 없어요. 거는 이미 네. 지나갔어. 선택권이 날라갔어. 없어요. 예. 라인에 어. 이미 예. 이미 탔어. 올라갔죠. 어. 예. 큰 회사는 사람도 많고 저 라인 날아가도 내가 조금만 버티면 다른 라인이 붙을 수 있어. 네. 근데 작은 회사는 확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본부장 아니면 사장이야. 그렇죠. 혹시 이렇게 되면은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치고받는 경우는 그럴 수도 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죠. 정황을 다 한단 말이에요. 증인이 돼야죠. 그 본부장을 고발해야 돼. 그럼 내가 여기서 과정을 올려줄게. 솔깃하겠죠. 나도 솔깃할 것 같은데. 예. 뭐 어떻게 본인 선택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건데 네.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삶에 이런 게. 어려운 일이에요. 친구분의 행동을 너무 탐욕만 하지 마시고 조목조목 법적인 걸로 한번 따져보라고 해. 같이 얘기해보고 부족하면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노무사, 특히 노무사 사무실에 가서 최소한 자기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아요. 네. 나중에 선택은 사실 소위 말하는 정무적 선택이잖아요. 네.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법적인 부분에서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 핸드폰 갤럭시로 바꾸라고 해요. 왜요? 녹취 계속 녹음되게. 들리게. 난 그래서 궁금한 게 있었어. 뭐 실수를 덮었어. 피디님이, 김 네. 피디님이. 네. 근데 걔가 도왔어. 네. 그래서 해골 당해, 김 피디님이. 그럼 그 친구 데려갈 거예요? 아, 날 도왔어요? 어. 아, 그럼 책임져야죠. 오. 아, 도왔으면 책임져야죠. 싸패. 근데 알고 보니 뒤에서 살짝 사장님하고도 그럼 죽여버려. 힘든 중소기업 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고요. 자신에게 얘기하는 건가요? 힘내라. 내 자신. 네. 자, 마지막 피드백이 178화 좀 지났어요. 한 번 외도 사실 알게 됐고 용서했는데 다시 연락한 걸 알게 된 거야. 네. 근데 우리 사연자분은 한 번 더 용서하고 싶다. 딱. 이런 사연이었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다 안 좋은 돌아. 쪽으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네. 예. 안녕하세요. 오래 걸린 피드백을 작성하며 지금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남편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말씀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외면하고 있었기에 확인 사살이 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이 없길 바라지만 혹여 제가 또 이 일을 또 알게 된다면 그때는 정리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전 재산을 제가 갖고 상대방도 고소하고 정리하기로 남편과 이야기도 했습니다. 변화를 원하지도 모험을 좋아하지도 않는 제가 이런 마음을 먹기까지도 수매의 많은 이야기가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데렐라, 착한 사마리아 컴플렉스 등등 제 안에는 아주 많은 듯합니다. 내 남편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했기에 상대방 여자에게 연락하거나 욕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욕도 못하는 제가 답답합니다. 평소에 욕을 전혀 안 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셨던 말씀도 확 와닿더라고요. 지금도 남편이 좋습니다. 언젠가 이러다 스스로 지치는 날이라도 오길 바라며 살아가 볼까 합니다. 아빠가 필요한 아이가 있지도 않고 직장도 다니고 있고 헤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이러고 있는 제가 저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스스로도 이렇게 답답한데 이 글을 읽으시면 또 얼마나 답답하실지 죄송하기까지 하네요. 너무 착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죄송해요? 여튼 하루 종일 이동할 때 함께하는 크라임과 수매 덕분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내용이 좀 이렇게 우리를 걱정하는 거야 이 와중에 네, 지금 새해 복 죄송하고 많이 받으세요. 어. 근데 죄송하기까지 해요. 어. 예, 절대 그렇지 않고 이런 사연 보내주시면 죄송하지만 저희는 땡큐입니다. 땡큐. 그렇게 사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믿어보고 기다려보고 길이 생기겠죠. 나이가 먹으면서 느껴지는 건데 20대 때까지는 그래도 안 그런데 30대, 이제 40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성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반성? 예, 그러니까 바뀌지 않으려는 거 지금 내 방향성이 이제 뭐 잘못된 건 알아. 근데 이 삶을 바꾸는 엄청난 에너지와 스트레스와 이게 너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정력이 삶에 대한 정력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방금 약간 삶에 대한 정력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거 약간 조심해. 조심해. 오히려 더 약간 자격지심처럼 느껴졌어요. 뭔지 알죠? 조심해 지금. 아휴 너무 착하셔서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근데 이런 분도 어느 한 면으로는 삐뚤어져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래.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죠. 사연자분이 음. 너무 이렇게 착하게만 이렇게 살면은 인간이라는 게 어느 순간 막 부서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숨쉴구녕을 하나 팍 뚫어가지고 그냥 거기로는 조금 삐뚤어지고 좀 못된 짓도 좀 하고.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댓글 198화 기묘한 메일함 굿땅에 다녀온 띠의 가위 눌림 옷장 속에 있는 그것 등의 옥수수의 노란 꿈님의 댓글이 저를 마음 아프게 했어요. 왜요? 이젠 김PD님 오프닝송 불러도 다들 신경도 안 쓰네요라고. 그러니까. 아니 뭐 일하시는 거니까. 아 일하시는 거니까. 네, 뭐 어떡합니까 저희가 말릴 수도 없고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박 PD가 바꾼 뒷 배경에 대해서 배경으로 3명 묻으려고 했다의 한 표. 그때 막 이거에다가 옆에 막 그 화분도 놓고 막 그랬 맞아요. 화려해졌잖아. 그러니까 화려하니까 뭐 좀 집중이 안 시선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도 저도 다 싫대요. 아예 그냥 코지한 네. 집 배경을 했네. 잠깐만요. 이 마지막에 아프로디테님 글 좀 읽어주세요. 맨 마지막. 맨 잠시만요. 아 마지막 이거요? 네. 네. 영어로 돼 있어서. 역시 순간 한글부터 찾아가지고 꿈 얘기에 문득 생각난 건데 며칠 동안 스토리가 이어지는 꿈을 꾸다가 뭔가에 쫓기고 그 다음날엔 괴물에게 어깨를 뜯기며 잠에서 깼는데 그 뒤에 꿈에서 뜯긴 그 어깨가 팔도 못 올릴 만큼 아파서 병원에서 한 달 넘게 치료를 오. 받았음. 꿈속 분위기가 갑자기 변하는 것도 징조 없이 괴물이 나타나는 것도 희한했는데 물어 뜯긴 자리가 진짜 아팠던 게 최고의 미스테리. 네,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와. 다리를 저는데 이유가 없어. 그렇죠. 원인도 없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복싱하는 꿈을 꿨던 적이 있거든요. 팍 했는데 진짜 닿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네. 진짜 하더니 진짜로 옆에 자고 있던 남편 배를 그렇죠. 팍 때렸어요. 네, 어쩐지 이게 진짜로 감촉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은 이제 돌연사라는 게 생겨요. 지금까지 뭐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 차지하는 것 중에서 공개 방송 언제 하냐 이런 것도 항상 있어서 두 분은 언제나 지금 열려 계신 거잖아요. 그럼요, 공개 일이 방송. 없는데 지금 매일 해도 돼 매일. 크게 벌릴 수는 없지만 그거 한번 모집을 해서 조만간 공지를 올리고 이 공개 방송은 크라임이 아니라 크라임 플러스 플러스로 네. 방송인가요? 이거 스멜. 스멜, 왜냐면은 네. 크라임 공개 방송 할 때 제 팬들이 초록색 선글라스 이런 거 쓰고 왔다가 그렇죠. 범죄 그거여서 그렇죠. 갑자기 선글라스 이렇게 그렇죠. 벗었던 살인 사건입니다. 바로 선글라스 이렇게 벗더라고요. 네, 수상한 메일함 공개 네. 방송입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스멜 공개 방송을 한다는 거 올 수 있으려면은 커뮤니티 글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구독을 하셔야 돼요. 아 유튜브 구독을 안 하면 그 커뮤니티 글을 못 봐요? 네, 구독해야지 더 노출이 잘 되고 오. 네. 심지어 내가 이거 묶어놓는다 회원만 볼 수 있도록 커뮤니티. 아 그 또 돈 받으려고?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이 사람이 있잖아 뉴잼스를 회원제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놓고는 없앤 거야. 쿠마쿠마님인가? 그분은 우리들 스티커를 쓸 수 있는 얼굴로 만든 스티커 있죠?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든 페이지를 어. 없애려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에 만들었는데 10분을 가입하셨는데 10분이나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뉴잼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100% 당첨권으로 제가 그렇죠. 드립니다. 우리는 아, 여기 올 수 캡처해서 있는?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그래 네. 근데 오고 싶지 않을 수 있어.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